대전의 허파로 불리며 도심 속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대전시 서구 갈마동 도솔산 일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개발을 위한 공원 조성인가 보존을 위한 개발인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숲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권장 시책 사업이죠. 인근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 역시 찬반으로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갈마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에게 이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묶여서 있었으니까 좀 적정 가격으로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2020년 공원의 지정이 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의 행위 제한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로 보고 이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제 201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공원 시설로 지정된 면적이 약 한 71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약 583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원의 약 82% 정도가 미집행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면적이 한 605제곱킬로미터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막대한 양의 공원 면적이 미집행됐는지 알 수 있겠죠. 대전시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602개소, 공원으로 미조성된 216개소 중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20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은 21개소에 달한다. 때문에 대전시는 일몰제를 3년 앞두고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4개 공원 5개소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우선 제한 방식으로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곳에 비공원 시설, 즉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70%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의 이른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 공원이 아직도 조성하지 않은 곳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사유토지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사유토지인데 그러한 사유토지를 매입만 하더라도 2조 원 이상이 들어가요. 거기에 조성비까지 합치면 약 3조 원 이상이 시재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시 재정 플러스 민간 재원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서. 갈마동 영풍 타운하우스 부근 약 2만 9천 제곱미터의 420세대의 1단지 아파트를 갈마 도서관 인근 약 12만 제곱미터의 2,300세대의 2단지 아파트를 지어 약 3,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황. 대전시는 문제가 있다면 일부 조정이나 축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그 1단지, 2단지 해서 두 곳에 약 한 3,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29층으로 짓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제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 들어온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이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상당 부분 조정 축소가 되리라 보고 있고요. 또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분야에서 또 영향성이 문제가 있다면 다듬어 나가겠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 이후 1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대전시가 제대로 된 연구나 고민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우선 제한 방식의 민간조성 특례 사업만이 공원을 살리는 길이란 입장에 각계에서 쓴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사업 제한 방식 자체가 우선 사업 제한으로 할 테니 제한하십시오가 아니고 사업자가 제한해야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거꾸로 보면 그럼 시는 제한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어떤 그 민간 특례 사업이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논리를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하고 양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우리가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도시계획적 선택으로서 그 사업자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월평 근린공원의 갈마지구를 1순위로 개발한다는 것에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 공원 녹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다음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여 개의 어떤 민간공원 사업 예정 또는 사업이 가능한 어떤 부지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왜 첫 번째 사업들을 선택을 하고 시험적으로 하는 데가 월평공원이어야 되냐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우선 제한 방식의 문제점은 민간이 세운 기준이 말 그대로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 아파트 층고를 좀 낮춘다든지 뭐 세대를 줄인다든지 왜 꼭 아파트라만 가야 되냐는 거죠. 뭐 아파트 자체를 지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얘기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이 사업의 기준 자체가 민간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 자체가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대전시가 최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민간 개발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사업 진행도 대전시와 주민들 간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편한다. 예, 2015년 5월에 대전시하고 시행사에서 이미 이제 그 구두 합의를 한 게 2015년 5월 달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9월에 제안서를 이제 시에서 받은 거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안 거는 2016년 12월 27일이었죠. 대전시의 소통 부재 맞습니다. 소통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오픈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는 그런 그 일방적인 소통.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자체가 소통이 부재된 행정 추진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하지만 대전시의 입장은 다르다. 점선으로 표시해놓은 곳이 예,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제 그 행정 절차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밑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도 해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이거 맞습니까? 갈까요 말까? 이건 아니거든요. 각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대전시의 불통 행정뿐만이 아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이다. 금강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 부지는 환경보전 기능의 공원으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사업 부지 선정에 재고를 권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여 종의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서식처입니다. 이곳에 일부가 훼손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도 더 많은 훼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심 속 자연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 부지 인근에 3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의 문제뿐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발생되는 교통이나 환경 문제도 제기한다. 지금 월평공원 또는 다른 도시공원 그 민간특례 사업 대상지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그 주변의 교통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를 진입하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가 사정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흐름 자체가 매우 열악하게 전락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살면은 많은 그 공해라든가 환경 문제가 유발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다. 아파트 예정지 가까이에 월평 정수장이 있다.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것이다. 산성 쪽을 가다 보다가 이제 정수장에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대전 시민 모두가 먹는 정수장의 수조가 이렇게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수조를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조에 온갖 진분과 미세 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고일 건데 이 대전 시민들이 먹는 이 물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삼국시대 격전지로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월평산성은 시 지정 문화재다. 대전시는 현재 국가사정문화재로 추진 중이지만 아파트 예정 부지와 30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사업이 진행된다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월평동 유적은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가사적으로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보시면 이 월평동 산성의 북쪽으로 그 월평타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훼손이 경관 훼손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한 300m 안쪽에 지금 예정되는 그 월평동 그 특례 사업과 관련된 그 부지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경관에 심대한 그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월평공원. 무분별하게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해둔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뒤늦게 보존이란 미명 아래 개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많은 시민들의 소통과 합의 속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도시가 가져야 될 그 공원 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은 기존에 덜 개발된 곳이라는 또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 뭐 이런 것들로서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허파로서 그리고 우리가 잠깐 빌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존에 받았던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그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대전시에서도 현명한 생각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환경도시 대전 그리고 공원을 비롯한 많은 도시계획 시설들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대전 도심공원 녹지의 거점 역할을 해온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50%가량이 국공유지라고 합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2010년 공원 지정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만약 개발이 불가능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부지만으론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현재 사업 계획은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도 사업부지 전체에 포함시켜서 사업성을 좋게 하려는 꼼수란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상황은 어떤지 또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대전 서구청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였다. 사업 시행 후 예상되는 환경 문제와 보전 방안을 토의하는데 토지 소유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질문하십시오. 예, 거기는요 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아니 틀리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개인 땅이 제가 답변 변화했습니까? 한나라한테 출연하는 땅입니다. 아니요. 나를 사가지고 신경 쓰게 만들어. 그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일부 소유주들이 개발을 반대했다. 왜 여러분들은 다시 땅도 아니고 수도 땅 얘기하고 개발하고 보존하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가 아파트를 짓던 빌라를 짓던 뭘 만든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재산권 형성하고 싶어요. 다시 땅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개발 안 하면 저는 대지부 여기에 좀 건물을 지어가지고 당연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이니까. 잘 보호하겠다. 2020년 일몰제 이후 직접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토지 소유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공원 안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저는 공원을 가꾸고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그것도 굉장히 29층이나 되는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주민들의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환경에 영향이 없을 수 있는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위치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서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 위하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이 났다. 토지 소유주들 중에 반대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개발을 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근린공원을 대대적으로 다 같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다 같이 개발을 해서 서로 공동화 사업이 돼가지고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텃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여한구 씨. 그도 적정 가격의 보상을 받고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행사를 못했으니까 재산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틈만 나면은 와서 그냥 뭘 심어놓고 이걸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한 통터가 넓으니까 기계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약 2000세대가 들어서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의 상황은 어떨까?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 공굴한 마을 주민들을 찾았다. 이 도서산 바로 저희 공굴한 마을 뒤 주변에 2000에서 1700세대를 23층에서 29층까지 아파트를 진답니다. 요 동네가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지금 이 윗동네보다는 지금도 한 7, 80m가 좀 밑에 지금 지하로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다가 23층에서 29층 아파트를 준다면 여기는 동네로서 그 생명을 다하는 것 같고 또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민들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전체는 이 개발을 지금 결사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은 선산이 있어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을 파헤친다고 뭐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그 차라리 일몰제가 돼가지고 20년대 해제가 된다고 해도 난개발을 해도 산주들이 짓는다고 해도 뭐 29층까지 짓겠습니까? 줘봐야 2, 3층이죠. 시에서 난개발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29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게 난개발이에요. 그게 난개발 아닙니까? 29층 짓려면은 폭파도 해야 되고 산도 파내야 되고 있던 바위도 없애야 되는데. 이 마을이 좋아 작년에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주민 역시 개발은 반갑지 않은 일이다. 근데 사실은 대전에 이 도심 속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런 자연과 이렇게 산이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저도 이곳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알릴 수 있을까? 블로그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동네 있으면은 참 좋겠지 않냐는 저는 홍보까지 하고 싶은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들어온다니까 이게 웬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대전시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 월평공원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해묵은 숙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마친 경기도 의정부. 저희도 대전이랑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토지주들 반대하고, 토지주들도 반대했고, 처음에는 일단 이제 보상금이 이제 정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이 바뀌셨죠, 인식이. 저희는 이 법이 완화되기 전에부터 검토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아예 제안을 안 받아버린 상태였어요. 의정부는 일찍부터 도시공원에 대한 연구 용역을 거쳤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라 큰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게 원래는 우리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시가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시군대에서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이 막 들어오고 민간 사업자도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환경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에서는 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민간공원 개발 특례 제도가 2009년 최초 도입되었지만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어 비공원 조성 면적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후 의정부 등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 시간에 쫓긴 타 지자체들이 하나둘 특례 사업에 뛰어들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민간공원 사업이라는 게 선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좀 두려운 거죠. 누가 하기 전까지는 쉽게 달려들지 못했다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우리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60개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그렇다면 서울시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에는 108개 공원이 있다. 이 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71개소, 94.6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서울 역시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일단은 저희들은 뭐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좀 확보를 해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올해 뭐 작년에 비해가지고 뭐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한 1,000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산 부분이 이제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지자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죠. 서울시의 경우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을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현재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 이제 그 민간공원 특례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지가가 높고 그에 따라서 타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존치를 결정하고 남은 공원의 보상을 위해 재원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한다. 네,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는 뭐 서울시가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원칙 평관에 그 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들이죠. 국비지원이라든지 뭐 분기별로 어느 부분도 제도건이라든지 국비지원을 해달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동안 중앙정부는 우후죽순 도시공원을 지정해왔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해오다 지방정부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민간공원 개발 특례 제도를 만든 것. 여기에 시민단체는 불만을 제기한다. 그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중앙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는 그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니 이후에 뭐 조성이나 알아서 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으니까 좀 다양한 얘기들이 오는 거고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민간공원 특례법도 실제로 만든 거고요. 이번에 저희도 이제 단순히 대전시에서 알아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를 못하죠. 예산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를 떠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국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어떻게든지 간에 국가 자체가 갖고 있는 책임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예전에 국가가 지정했던 그런 도시계획 시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일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국가가 역할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정부의 지방사무라는 거거든요. 지방의 고유한 사무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는 예산을 못 주겠다. 국토부는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재부는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지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거 진짜 오래된 거죠. 완전 묵은 거죠, 진짜. 그건 결자 해제해야죠. 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민간개발 특례 사업만이 해답일지 의문을 제기한다. 야, 요걸 민간공원을 하면은 규모상, 뭐 업체들도 좀, 위치상, 개발 사업에 메리트가 있다. 분양가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도시공원 특례 사업이지, 도시개발 특례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는 공원 사업입니다. 비록 아파트를 개발하지만.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원의 일부들을 개발함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들을 보존할 수 있는 조건부 이제 그 공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어떤 부분 측면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민간공원이 그 개발이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훼손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 녹지 분야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 흔들린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몰제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공원. 하지만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요한 도시 자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법 제도 정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네, 과연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은 개발을 위한 공원 조성인지 보존을 위한 개발인지에 대한 커다란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 미집행 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생각한다면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조성해야 할 공원들은 보존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나서서 도시공원 보존에 대한 깊이 있는 해법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